이제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우선은 방금 끝난 대구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짠! 대구가 새 외국인 선수 영입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브라질 출신의 공격형 미드필더고요. 짠! 이 친구가 페나페나 페나페나. 대구가 외국인 선수 교체에 나섭니다. 계약이 완료되는 라마스와 결별을 합니다. 새 얼굴 다니엘 펜하 24살 브라질 선수와 함께할 것으로 우선 보이고요. 대구 작년 7월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서 라마스를 데려왔는데 이 선수가 178cm에 78kg, 기사에서도 말하죠. 숨기지 못합니다. 이 당당한 체구를 자랑하는 라마스. 우선 1년 계약을 맺은 상황이었고요. 대구는 재계약과 계약 만료 등 다양한 선택지를 두고 고민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듣기로는 라마스가 연봉이 좀 높다라고 해요. 이적 전문 매체 트랜스퍼마크트는 최근 페나가 호주 A리그 뉴캐슬 제츠를 떠나서 대구에 합류할 것으로 전했습니다. K리그 이적 시장에 정통한 관계자 역시 대구가 새 외국인 선수를 영입할 것으로 보인다. 관심을 갖고 영입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대구는 이 선수 들어오면요, 뉴 브라질 삼각편대를 장착하게 됩니다. 에이스 세징야가 단단히 버티고 있고 시즌 초 합류한 공격수 제카는 적응을 거듭하며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분위기 좋은데 그 자리 라마스 자리 그대로 페나가 합류하면 조금 더 많이 뛰었으면 좋겠어요. 라마스보다 조금 더 많이, 라마스보다 조금 더 빨리, 그거면 된다. 자, 이제 시작입니다. K리그 이적 시장. 프로축구 강원은 몬테네그로 공격수 발샤를 영입합니다. 바르샤 아니고 발샤예요. 발사 아니고 발샤. 프로축구 K리그1 강원FC는 몬테네그로 출신 공격수 발샤 세쿨리치를 영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등록명은 발샤예요. 몬테네그로 21세 이하 대표를 지내고 성인 대표 데뷔전도 치른 발샤는 몬테네그로 1부 리그에서 13골을 기록했습니다. 발샤는 양발을 이용한 슈팅과 크로스 드리블에 능하며 빠르고 활동 반경도 넓어서 김대원, 양현준, 이정엽 등 공격 라인과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했습니다. 발샤는 구단을 통해 몬테네그로 대표 출신인 K리그에서 잘했던 외국인 선수들 대안과 현재 잘하고 있는 무고사로 인해서 K리그에 관심이 생겼고 강원에 오게 됐다. 많은 득점을 올려서 대안이나 무고사처럼 K리그에서 오래 활약하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최용수 감독님이 잘 하시겠죠? 몬테네그로 선수 외국인 선수 또 잘 이제 데리고 있으시니까. 자, 승리에 기여하겠다. 밀로스는 홈팬들 앞에서 당찬 포부. 이 선수예요. 몬테네그로 선수. 프로축구 K리그1 성남FC 유니폼을 입은 미드필더 밀로스 라이코비치가 탄천 종합운동장에서 홈팬들에게 입단 인사를 건넸습니다. 성남은 구단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현역 몬테네그로 국가대표 선수 밀로스를 영입하면서 중원을 보강했다. 선수 등록명은 밀로스며 등번호 93번을 달고 뛸 예정입니다. 밀로스는 187cm의 장신 미드필더고요. 지난 시즌에는 몬테네그로 리그에서 29경기 동안 13골을 득점했다고 합니다. 강력하고 정확한 오른발을 이용한 중거리 슈팅과 장거리 패스가 강점이며 드리블 능력이 일품이다. 2020년 대표팀에 처음 발탁된 이후 UEFA 네이션스 리그에 출전하며 꾸준히 대표팀에 승선하고 있다. 실제 김남일 감독은 중요한 리그 하반기에서 밀로스가 성남의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해줄 것으로 생각한다. 팀에 잘 녹아들어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 미드필더 위치에서 원볼란치와 투볼란치 모두 가능하며 공격력이 뛰어나고 패싱력도 좋아서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선수다. 중원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지 않을까 생각한다. 시차 적응도 해야 하고 컨디션도 지켜봐야 한다. 빠르면 울산 현대전부터 출전 생각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요거 하나만 읽고 갈게요. 매진이 뜨자 40만원, 300만원에서 되팔이. 토트넘 경기에 안표가 또 쏟아졌다. 손흥민이 소속된 토트넘의 첫 내한 경기가 티켓 예매 시작 25분 만에 매진된 가운데 해당 경기의 안표 가격이 천정부지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쿠팡플레이 측은 굿즈와 자석을 결합한 상품 12개를 선보였는데요. 경기 티켓 정가는 프리미엄 A석
40만원, 프리미엄 B는 20만원, 프리미엄 C는 25만원, 1등석 A 좌석 20만원, 1등석 B 17만원, 1등석 C가 15만원 등입니다. 이들 상품 중에 와우 멤버십 이용 고객은 10% 할인 가격으로 티켓을 구매할 수 있는데요. 뜨거운 관심 속에 예매는 순식간에 마감되었고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토트넘 경기의 티켓을 사고 파는 글이 수백 건이 올라왔습니다. 한 판매자는 프리미엄 A 티켓을 무려 300만원에 판매하기도 했는데요. 정가보다 7.5배가량 비싼 값입니다. 이거 어느 중고나라죠? 이거 지금 한 자리를 300만원에 파네요. 또 다른 판매자는 프리미엄 A 좌석의 바로 옆이라 사실상 프리미엄 A라고 봐도 무방하다며 프리미엄 C 좌석 티켓을 50만원씩 팔고 있습니다. 안표상 때문에 진짜 보고 싶은 축구 팬들이 과도하게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안표 거래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직거래 등 현장 거래 상황이 적발돼야 처벌이 가능해서 단속에 어려움이 많다. 300으로 영국 여행 갈 수 있어요. 영국을 가세요 차라리. 오피셜입니다. 벤투호 상대 가나 합류 유력한 은케티아가 아스날과 재계약했습니다. 오피셜 앙리의 뒤를 잇는다. 은케티아는 재계약과 함께 14번을 배정한다. 프리미어리그 아스날은 에디 은케티아와 새로운 장기 계약을 맺으면서 등번호 14번을 배정했습니다. 18일 한국 시간 18일 아스날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은케티아는 재계약에 동의하며 아스날과의 동행을 이어간다고 했습니다. 은케티아가 14살 때부터 아스날과 함께했으며 지난 2017년 1군 데뷔 이후 92차례 1군 경기에 나서서 23골을 넣었습니다. 아르테타 감독은 은케티아가 우리와 함께하게 되어 기쁘다. 그는 우리 모두와 클럽의 모든 가치를 대표한다. 우리는 그가 계약을 연장하게 되어 기쁘다. 이제 우리는 은케티아의 재능과 인성을 계속해서 발전시켜야 한다. 아스날의 기반은 젊은 재능들, 특히 아카데미 시스템을 통해 온 인재들을 기반으로 한다. 은케티아는 어린 나이에 타구단에서 방출되었지만 최고의 선수가 될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태도를 항상 지니고 있다. 그가 새로운 계약을 맺었다는 사실은 우리 팀이 다음 시즌을 계획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며 우리는 매우 기쁘다. 아스날은 은케티아에게 새로운 등번호를 수여하기로 했다. 아스날의 전설 티에리 앙리의 번호로 유명한 14번은 다음 시즌부터 은케티아의 등번호가 됩니다. 아스날이 14번을 부여했다는 건 그만큼 은케티아에게 거는 기대가 큰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부담되겠는데 진짜. 전직 월클 외질은 프로게이머로 새 도전. e스포츠 팀도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어떤 게임 하고 있는 거지? 한때 세계 최고의 미드필더 중 한 명이었던 외질이 프로게이머 도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영국 매체 텔레그라프는 외질의 에이전트의 인터뷰를 소개했는데요. 외질은 e스포츠에 점점 더 빠져들고 있다. 그는 프로게이머를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 포트나이트를 정말 잘하고 언젠가 대회에 나가더라도 놀라지 않을 것이다 라며 실력을 인정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포트나이트 외국 친구들이 좋아하는 것 같은데 또 누가 하던데? 누구였지? 포트나이트를 아무튼 외질은 M10 e스포츠라는 팀을 이미 소유하고 있으며 선수도 있다. 외질은 독일의 게임 연습장도 보유하고 있으며 게임에 엄청난 열정을 보이고 있다며 게이머 전향을 위해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음을 밝혔다. 아게로도 포트나이트 좋아해요? 오피셜 감사합니다 세스크. 파브레가스는 AS 모나코를 떠납니다. FC 바르셀로나, 아스날, 첼시 등에서 활약했던 파브레가스가 AS 모나코와의 동행을 끝냈습니다. 이번 여름 계약이 만료되는 파브레가스는 3년 반 만에 모나코를 떠납니다. 우선 파브레가스는 세월을 피해갈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기동력 저하와 수비력 문제로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갔고 2020-21 시즌 중반 부상 이후 벤치 자원도 전락했습니다. 햄스트링과 코로나, 무릎 등 여러 부상으로 리그 2경기 출전에 그치며 모나코와의 이별을 준비했다. 그럼 새로운 팀을 아직 못 구했구나. 그래서 우리가 얘기했죠. 그 K리그 어떤가요? 이제 말년 편하게 선수들도 좀 가르치고 돈이 조금밖에 없는데 괜찮다면 K리그 좋은데 대신 우리가 이제 유니폼 판매 수익을 좀 주는 걸로 해가지고 어떻게 안 되나? 그죠? 이런 선수들 좀 데려오고 싶은데. 짜잔. 1박에 25만원 텐트. 카타르는 월드컵을 앞두고 숙소 마련에 총력이다. 솔직히 저는 1박에 25만원짜리 텐트면 진짜 너무 비싸다. 말도 안 된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좀 이렇게 생겼어요.
텐트 치고는 이걸 좋아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조금 애매해요. 막 진짜 제대로 된 침대가 있어가지고, 그죠? 카페트도 좀 깔려 있긴 하고, 여기 이제 화장실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좀 궁금하긴 한데, 월드컵 개최를 눈앞에 두고 있는 카타르가 방문객들을 수용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텐트를 꺼내들었습니다. 월드컵을 앞두고 축구 팬들이 카타르 내 숙박시설을 찾는데 고전하고 있습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을 개최하는 카타르가 방문객들을 최대한 수용하기 위해 대책을 강구하는 중인데요. 카타르의 수도 도하를 포함한 5개 도시에 있는 10만 개의 객실이 매진이 되고 있습니다. 비싸기도 엄청 비싸요. 우선 카타르는 몰려드는 방문객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숙박시설로 텐트를 제공할 계획이란데요. 최대 1000개의 텐트가 모여있는 팬 빌리지를 만들 예정입니다. 이 중에 80%는 약 25만원으로 수돗물과 전기가 공급이 되는데 섭씨 30도가 넘는 더위에도 에어컨이 제공되지 않는다. 나머지 20%는 TV와 욕실이 포함된 고급 텐트로 사막 경험 패키지가 포함이 된다. 와, 여기 에어컨 없으면 어떡해. 25만원에 에어컨 없으면 어떡해. 망했다 진짜. 지금 전기가 되니까 선풍기는 있겠죠? 내 거 가져가야 되는 건가? 난리래요. 방이 없대요. 우선은. 자, 카타르 월드컵 개최까지 5개월을 남겨두고 숙박시설 부족 문제가 있어요. 우선 노력하는 중이긴 한데 현재 도하에 있는 3만 개의 호텔 객실 중에 80%가 이미 선수들과 공무원, 기자, 손님들을 위해서 예약이 되어 있다. 현재 카타르는 텐트 외에도 호화 유람선 2척을 임대해서 방문객을 수용할 예정이고 이웃 국가들과 셔틀 비행기 시스템을 갖췄다. 또한 월드컵 전에 일부 건물 건설 작업이 마무리되면서 숙박시설로 쓰일 수 있고 카타르 주민들에게 가능하면 월드컵 기간 동안에 방이나 집을 방문객들에게 임대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월드컵 역사상 처음으로 중동 국가에서 개최되는 2022 카타르 월드컵은 다른 월드컵과는 이례적으로 11월에 개최가 됩니다. 카타르 월드컵 11월 21일에 개막을 알리며 12월 18일에 막을 내릴 예정입니다. 리즈 유나이티드 오피셜입니다. 여기가 좀 마음에 걸렸어요. 칼빈 필립스의 대체자를 영입 완료했다. 뮌헨의 미드필더 로카와 2026년까지 계약했다고 하는데요. 리즈 유나이티드가 칼빈 필립스의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미드필더를 영입했다. 주인공은 바이에른 뮌헨의 마르크 로카다. 구단은 뮌헨과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로카가 2022년 7월 1일에 합류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2026년 6월까지 4년 계약을 맺을 예정이라고 하고요. 스페인에서는 기대감이 좀 상당하다고 합니다. 펩 알론소, 부스케츠의 뒤를 잇는 선수라고 평가를 받는다는데요. 후방 플레이메이커 유형의 수비형 미드필더로 포백 앞에 위치해서 수비를 보호하고 빌드업에 장점이 있는 미드필더다. 위치 선정이 좋고 빠른 예측으로 수비의 커팅 능력이 좋다. 162억 원으로 리즈에 합류한다. 리즈는 우선 EPL 영국 프리미어리그 1부에 잔류를 했고요. 비엘사 감독 경질하고 지금 제시 마치 감독이 하고 있어요. 문제는 이 부분입니다. 마지막 2줄. 로카의 영입은 칼빈 필립스 이탈을 대비한 영입일 가능성이 크다. 필립스는 꾸준하게 맨시티에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칼빈 필립스와 같은 포지션에 로카가 영입된 만큼 필립스의 이탈 가능성이 커진 것도 사실이다. 이거 진짜예요? 경기 조작 의혹 자카, FA에 이어서 국가범죄수사국 조사를 받는다고요? 이건 너무 큰 거 아닌가? 경기 조작 의혹에 휘말린 그라니트 자카, 아스날 선수고요. 국가범죄수사국 조사를 받습니다. 영국 데일리메일은 자카는 지난 시즌 리즈전에서 의심스러운 경고를 받으며 거대 베팅 스캔들에 휘말렸다. 문제의 장면은 지난 12월에 발생했습니다. 당시에 자카는 리즈전을 치르던 도중 후반 41분 프리킥 상황에서 시간 지연 행위로 경고를 받았습니다. 아스날은 4대1로 크게 이기고 있었으나 자카는 프리킥을 처리할 생각이 없이 서서 20초가량을 흘려보냈습니다. 결국 마리너 주심은 의도적인 지연 행위로 판단해 옐로 카드를 꺼냈습니다. 문제는 해당 경기에서 자카가 경기 마지막 10분에 경고를 받는 것에 수상할 정도로 큰 금액이 베팅됐다는 것입니다. 당시 해당 항목에는 약 8,239만원 우리나라 돈으로 큰 돈이 베팅이 됐고 그 결과 무려 3억 9,612만원 가까이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카가 이들과 짜고 일부러 경고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를 본 관련 업자들 역시 이건 조금 이례적인 일이라며
영국 축구협회에 신고를 했고요. 영국 축구협회는 6개월간 조사를 실시한 후에 부패와 범죄 가능성에 대한 염려가 있다고 판단해 조사 결과를 국립범죄수사국에 전달했습니다. 현재 영국 축구협회는 자카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거 너무 큰데요? 무슨 일이죠? 이적 시장이 아니고 굉장히 특이한 사건이 하나 있네요. 자, 이건 지켜보겠습니다.